네, 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지난주 한 주 방송 안 나왔죠?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주 한 번은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난주도 사실은 찍었어요. 찍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왔어야 되는데 신당 관련해서 정말 최장 시간 한 30분 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찍고 나니 저희 스태프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좀 민감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신당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실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뭐 교섭 대상자랄까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니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일이 틀어졌을 때 또 이게 이제 시건한 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 나오는 게 또 남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서 결국 신당 관련 부분을 지난주에 결방했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신당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정치권에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여러 군데의 그룹들이 그룹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알려진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그룹들이 모여서 어쨌든 통합하고 협상하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조만간 신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요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민주당이 많이 헤매고 있죠. 사실 따져보면 요즘 왜 그런 게 아니라 탄핵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침몰하고 있었다. 비록 정권은 잡고 그다음에 선거에서는 뭐 전국을 휩쓴 적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정당이 과거에는 이제 여러 정당들이 같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대표 정당 하나씩 살아남아서 이제 겨루는 단계로 들어가 버렸다 보니까 그 카운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경쟁 상대인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로 너무 많이 만개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을 떠나고 또 사법 처리를 받고 하면서 이 국민들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망하고 기대를 접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 노력하지 않고도 이 상대적 격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선거에 나가서 뭐 매번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판의 평균 수준이 그만큼 더 낮아져 버렸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을 봐도 제가 여기 일산 지역이 있지만 일산 지역에 총 4개의 지역구가 있지만 제가 또 누구누구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또 항의하고 뭐 비하했다 그럴 것 같으니까 총 4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2개의 지역구 정도는 정말 형편이 없는 저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저런 사람들마저도 국회의원이 됐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 따져보면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상대도 안 되도록 깨진 국민의힘도 말을 다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화 시대 이후로 정말 역대로 이만큼 수준 낮은 진보정당이 있었나. 실력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 뭐 염치적인 면에서 어쨌든 이 정도로 이 질 낮은 수준 낮은 진보정당이 있었나.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당에 19년째 있으면서 과거에 따져보면 제가 이 당에 들어오기 이전에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바로는 진보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보수 정당에 있는 고시 출신들, 박사 출신들보다 학력은 좀 처지지만 진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젊을 때부터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또 그 독재 정권에 직접 몸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던져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기도 있고 또 감옥 가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정치범으로 엄청나게 학습을 했고 감옥 가기 전에도 학습을 하고 감옥 갔다 와서도 감옥 안에서도 학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학교 수준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뭐 이런 학교 아니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점수가 높지 않았던 거하고 별개로 엄청난 독서량과 또 이 조직적인 학습 이걸 통해서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토론을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 보면 연설 실력이라든가 토론 실력 이런 것들이 탁월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 작은 이 허물에도 되게 아파하고 이렇게 약간 결벽주의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뭐 보수에서 공격하기로는 뭐 진보 학생 운동했던 애들이 뭐 얼마나 간에 물러나고 그런 거 아느냐 그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뭐 형편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우리 안쪽으로 보수 정당 사람들이 지금도 국민 눈높이에 참 많이 안 맞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곽상도와 박영수 아들과 딸이 어떻게 동시에 그 작은 화천대유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에 동시에 근무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 받고 성과급으로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근데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보수정당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엄청나게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가끔 책에도 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그 경북 영천에, 제 고향 영천에 그 재선거, 한나라당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돈 뿌리고 뭐 이렇게 선거법 부정을 하다가 당선되고 6개월도 안 돼가 구속되고 난 뒤에 재보궐선거를 1년 뒤에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고 바로 들어와서 뛰어들었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 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제발 토론 한 번이라도 붙여달라. 내가 뭐 당선시켜달라,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론은 한번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8명인가 나와가지고 6명 토론 붙이고 2명을 컷오프 시키던데 저를 결국 잘랐죠. 잘랐고 한 명은 전과 기록이 많고 막 정말 누가 봐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음주운전에다가 뭐 땅 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 정상적인 공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하고 저를 묶어서 이 컷오프를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권영세 장관이 그분이 이제 저를 기억도 못 하겠지만 당시에는 자기가 날 도와준 거를 권영세가 소장파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2005년도에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경북 영천에 컷오프 시키는데 그 젊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6배수 안에도 안 넣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언론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천을 기득권 주류들이 지 맘대로 그때 좌지우지하면서 그걸 뭐 땅 투기한 것도 없고 육사 나왔으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단은 뭐 2배수로 압축한다든지 3배수로 압축할 것 같으면 8명 중에 걔가 떨어질 수 있지만 아니 6배수로 압축을 하는데 그걸 얘 하나 넣고 안 넣고가 뭐 중요하다고. 어쨌든 그때 사실은 공천받기 위해서 제가 뭐 줄을 잡아야 된다. 니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줄을 잡아야 된다 해서 줄 잡으려고 누가 소개해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소개해준 분을 지역에 어쨌든 아주 유력 정치인의 사무국장 하는 분을 찾아갔더니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유명한 말이에요. 제 책에도 썼는데 이 지역은 마른 막대기에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서 꽂아놔도 허수아비에 한나라당 깃발을 달아서 꽂아놔도 당선되는 지역이라서 근데 이런 지역에 당신이 사실은 뭐 우리한테 줄을 섰나 돈을 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서지 않고 아니면 줄을 서지 않으면 돈을 내야 되는 지역이라는 거를 이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놓고
공천을 받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죠.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몇 군데 걸렸어요. 실제로 구속돼 있는 분도 있고 지금 뭐 당에서 조사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우리가 다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당시에 뭐 돈 안 했느냐? 제 친구 중에 TV에 나오는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친구. 근데 그 친구도 민주당 쪽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뭐 100% 당선되는 호남도 아니에요. 수도권에 이렇게 경쟁이 좀 되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당시에 몇 억을 달라고 해서 그 친구도 결국 정치를 접었던, 처음에 저한테 한나라당 갔다고 막 이렇게 저를 멀리하고 욕을 하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민주당의 현실도 저희가 직접 접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치권이 이렇구나.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이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수준이 원체 낮다 보니까 민주당이, 요즘은 제가 이제 패널 같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뭐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이 사람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그냥 오로지 김건희, 뭐 윤석열 이거 조롱하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되어가고, 가끔 보면 흥신소 있잖아요. 직원들, 사장들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 토론 나가가지고 상대편의 그 예를 들면 정책이나 비전, 정치에 관계되는 거 빼고 뭐 있잖아, 땅 투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재명 건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파디벼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제일 확실한 건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일단은 수사기관 자체를 못 믿겠다. 심지어 사법기관도 못 믿겠다. 못 믿다고, 100% 저도 믿지도 않아요. 저도 100%안 믿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럼 민주당 정권 때 사법부, 검찰을 100% 신뢰할 수 있었냐. 제가 당장 그렇잖아요. 제가 전임 민주당 시장하고 5번 고소당하면서 싸우면서 남경이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모욕죄로 기소됐죠. 그래서 고양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가 직접 써서 변호사가 안 된다는 거 직접 내가 써가지고 제출했더니만 그 젊은 판사가 받아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정부 이제 본원으로 갔죠. 그게. 근데 거기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은 정말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여기서는 국민참여재판 받아준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기각시키고 그냥 벌금 100만 원 때렸죠. 그래서 저는 또 가끔 민주당이 그러잖아요. 방송 통제한다. 윤석열 독자다. 내가 맞다. 윤석열 독자 맞는데 니들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내가 KBS에서 뜨기 잘렸는데 우리 당 잘못한 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잘못한 걸 비판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할 땐 잘했다고 나를 고정시키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살살해달라고 업소하고 개편이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경영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나보고 조대원이 무슨 정치평론가냐, 저 전직 당협위원장이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지, 이렇게 저를 이제 공격을 하기에, 그래 따지면 내 상대 그 민주당 패널 그 사람도 열린 우리당 창당 멤버고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 했는데 그 사람도 행정관을 하지, 그 사람이 무슨 기관의 대표, 꼭 연구소의 소장, 대표, 그게 맞냐 이랬다가 대번 자르더라고요. 개편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민주당이 저렇게 만개지고 뻔뻔해진 데에는 물론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개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개싸움 운동 본부란 거 만들어서 우리 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개싸움은 우리가 해줄게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모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여러 가지 공격을, 정치적 공격을 막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건 좋았지만,
개싸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가 됐어요. 민주당, 그 개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개딸이라 그러잖아요, 개딸. 그 요즘 개딸들이, 또 민주당의 개싸움 옛날에 운동본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짓을 보세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딱 뭐라고 했나, 조직폭력배. 이 표현이 제가,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자기하고 다른 사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 귀에 거슬리고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을 보복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 몰 정도로 짓밟는 거는 조폭이나 학생들 학폭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냐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단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김남국 코인 의혹, 내가 봐도 코인 의혹이 많더만. 그런데도 끝까지 보수 언론 탓하고 검찰에서 미리 사전에 흘렸다 얘기하고, 아니 보수 언론 탓 검찰에 흘린 거 좋아요. 그거 개혁합시다. 근데 일단은 김남국에 대해서 수많은 매일 하루가 눈만 뜨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이 쏟아지고 있는 그 코인 의혹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김남국을 한번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우리 편이 잘못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에 지금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집단으로 이렇게 들깨들처럼 몰려다니면서 무조건 김남국은 우리 편, 김남국을 공격하는 건 적. 응? 아니 북한 공산당한테도 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니까 김남국 코인 저렇게 된 거는 아마 이 게이트 형식으로 아마 이게 무슨 뇌물성으로 이걸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던 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울대요. 보니까 자기 가족들 죽인다 그러고 협박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배움의 수준이 정말 제가 이 미국이나 유럽 이래 가봤지만 정말 수준이 높거든요. 평균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고, 우리 국민들은 함부로 남한테 피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는. 근데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팬덤 하는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일본에 이지메 하는 애들, 옛날에 군국주의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던 그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다, 지금.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적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공식적인 행사할 때 써야 될 말과, 그 다음에 태도란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서거 14주기 기념식에 한덕수 총리가 갔는데, 그걸 어쨌든 정부의 대표로서 애도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갔는데, 그걸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을 방해했다는 거. 과거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이게. 그럼 보통 그렇게 하면 자기 편들이 말리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조문 갔잖아요, 조문. 그런데 그때 백원호하고 막 이렇게 막 감지르고 막 하니까 옆에 말리잖아. 어쨌든 문재인은 큰형으로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안내하고 오셨다고 영접하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살면서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특히 이 제 지역구에 관계되는 정치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꼬인 사람들은 진짜 원수 같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가족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상가에 오거나 또 내가 정치 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게 되면 난 반갑게 맞을 것 같다고.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 감정을,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을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양과 훈련된 것 같다. 그렇다고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근데 앞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고맙다 그러고 와준 거에 대해서 뭐 덕담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하고 국민의힘 똑같이 팬덤 정치가 있다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민주당이 더 심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계속 퇴행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국민 민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시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느 당이 더 도덕적이냐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당원들은 70% 육박할 정도로 우리가 훨씬 도덕적이 지금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단 21%만이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 그 답변을 냈고 정말 충격적인 결과는 국민의힘이 16.5%나 더 높은 37.5%가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다고 일반 국민들이 답변을 했어요. 보통 이런 여론조사 기관 결과 나오면 또 민주당 그 극렬 지지층들,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그 조작이다, 여론조작 이럴 놈들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더 충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의뢰해서 민주당하고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내일도 방송 진보 채널에 나가지만 거기서 제가 쭉 시민단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한동훈하고 시민단체 대표하고 붙었잖아요. 참여연대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동훈을 사실은 제가 많이 비꼬았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이 정권의 넘버 2라는 사람이 시민단체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톡톡 이렇게 말 참견하고 말 대답하고 하는 게 제가 귀엽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비꼰 거예요. 아주 애다. 아직 젊잖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또 못 알아듣고 막 댓글에 악플을 달면서 한동훈이 귀엽다냐? 저 국진당.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보고 이제 방송에서도 묻는 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단체가 그 한동훈이 잘못했지만 그 싸운 게 굳이 왜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시민단체 이름 속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는 그 이름에 있는 시민이 없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아류단체 정도, 하부단체 조직 정도로 알지 시민단체로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제가 수치를 몇 개 통계를 들이댔거든요. 시민단체가 신뢰받는 게 경찰 군인들, 심지어 대기업보다도 은행보다도 금융기관보다도 신뢰를 못 받는다. 자기들이 감시해야 될 대상보다도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게 현재 대한민국 시민단체 수준이다 얘기하니까 그거 어디서 본 거냐? 어디 자료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겨레 21이요. 그 사람 벙찌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더 쳤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는 진보 매체에 나오는 자료만 읽습니다. 진보 매체에 올려놓은 통계만 제가 읽고 나옵니다. 아예 조중동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웃긴 거는 자기들이 좀 유리한 내용들은 그 편집에가 짤로 막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날 방송은 그 짤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내용도 없었던지 그 짤은 안 만들었을 거는 짤을 안 만든 건 물론이고 심지어 그 방송을 잘라가 보통 다시 올리거든요. 그것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 월드컵이나 세계 국제 경기 나갈 때 센 상대하고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봐야지 본 게임에 들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기량을 발휘하고 우리가 강인하게 부딪힐 수 있는 거지. 맨날 뭐 자기 만만한 애들 불러가지고 설렁설렁 뛰고 중국 축구하듯이 심판 매수하고 국내 리그에서 그렇게 돈 많이 받고 편하게 하면 본 경기 가가지고 뭐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어요? 아예 아시아 무대에도 안 통하잖아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거다. 단 현 국민의힘하고 두 당이 부딪혔을 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신당 만드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신당 만드는 사람들 내가 지금 몇 명 만나보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처음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탄핵 처음에 할 때,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 먼저 안 꺼냈어요. 왜? 그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니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근데 그 결국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현 집권 여당을 당시에 집권 여당을 지지율 8%로 만들고 전부 다 돌아선 거지. 극렬 지지층들까지도 TK의 그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던 극렬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마저도 다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등떠 밀어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서 처음에 문재인 출범할 때 90% 가까운 국민 지지를 주잖아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문재인이 탄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민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국민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실패했고 지금 양 거대 정당에서 또 보수 언론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지금 신당을 만들 구심점이 없다. 한번 실패해봤다.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대권 후보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30% 40%라고 그게 꼭 새로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권 후보 필요 없다. 유명한 사람 필요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정의당만 아니고 음주운전자, 간통, 강간, 사기 이런 전과자, 이재명 같은 놈, 윤석열 같은 놈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면 우리가 찍어줄게.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민심의 이 강력한 요구를 보고 결국은 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등 떠밀리는 거예요. 이런 작금의 그 정치 상황이 또 국민적 여망이 결국 신당을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 수치를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가고 난 뒤에 이제 몸 담으면서 더욱더 수치를 많이 보는데 그 수치를 보면요. 만약에 신당이 생기잖아요. 신당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국민의힘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결국 2당이 되느냐 3당이 되느냐 이런 상황으로 몰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은 저는 떼질 확률이 적어도 한 60% 이상은 된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신당이 출연하면 어느 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어느 당이 더 타격을 입을까? 의석수는 결국 민주당 의석수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현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겨룬다면 민주당 거의 200석이 육박하고 국민의힘은 100석 언저리, 100석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 나머지 정당들이 이렇게 나눠 가질 건데 정의당하고 이런 당들이. 근데 만약에 신당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100석에서 잃어봐야 한 10석, 20석을 잃는다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200석 가까이 먹어야 될 당표에서 50석을 잃을지 60석을 잃을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저보고 그러죠. 야, 저 대원이 저거 완전히 신당에 대해서 완전히 저거는 환상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수치를 보면. 저 신당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돌린 걸 봤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 신당이 필요하다. 신당 출연이 필요하다고 가장 그 응답률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전남 광주예요. 무려 67%. 전남 광주에 있는 그 10명 중 100명 중 70명의 유권자가 신당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다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당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그게 다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신당이 필요하다는 게 48%, 필요 없다는 게 45%. 가장 낮은 게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도 신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 없다. 기존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숫자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확인한 수치 중에 제가 또 주목하는 통계가 뭐냐면 김남국 의원, 김남국이 의원직 사퇴, 제명해야 된다. 의원직에서 김남국을 잘라야 된다. 이 여론조사를 돌려봤거든요.
이게 이제 44%, 평균 44%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하지 않는 44%가 제명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6%가 중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60%의 국민이 김남국의 중징계 이상을 요구했는데 의원직 제명이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이 평균이 44%인데 호남에서 무려 얼마가 났냐면 호남에서 이 46.5%가 나왔다. 46.5%.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웃긴 거는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니까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는 게 15%, 그 다음에 중징계 내려야 된다는 게 15%, 나머지는 그냥 징계 안 해야 된다. 중징계 이상이 겨우 30%, 100명 중 30명, 국민들은 100명 중 60명. 근데 호남에서도 중징계해야 된다는 게 전체 평균보다 높은 46.5%가 나왔다. 중징계가 아니라 제명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호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죠. 야, 빨리 당 만들어라. 그래, 당 만들어가지고 저 수박들 다 데리고 나가라. 선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윤석열 정권하고 못 싸운 게 다들 눈치 보는 의원들, 수박들이 많고 낙엽파, 이낙연파들이 많아가지고 못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눈치를 봤든 어떻든 적어도 속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대개명 파들이 쓰는 언어와 사고방식, 저도 접해봤지만 사고방식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수용 불가해요. 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가끔 보지만 윤석열 정권이 참 나라를 망치고 있고 문제인데, 근데 윤석열 정권이 망개지고 난 뒤에 대개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세력이 만약에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지금 이 동북아 안보 대만 해협에서 충돌 직전으로 가 있고 지금 반도체를 놓고 강대국이 아예 편을 갈라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런 자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윤석열 정권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권 잡으면 지금 얘네들이 댓글에 쓰는 거, 그 유튜브 나가서 하는 은행들처럼은 안 할 거라고 저도 믿지만 현재 어쨌든 그 집단의 수준이 그렇다는 게, 그리고 이재명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이렇게 당직을 맡고 있는 자들의 수준이 학습 수준과 그 다음에 편협성이 유연성이 저 정도인 걸 보고 저자들한테 다시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제가 이 당 내에서 7번 서류 심사에서 제가 공천이 잘리면서 민주당 쪽에서 저보고 왜 그 당에 있느냐, 우리 쪽으로 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안 가느냐? 제가 그랬어요. 너희 쪽의 그 극렬 지지층보다는 우리 극렬 지지층이 훨씬 더 점잖하다고. 난 진짜로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니들은 사람을 거의 자살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짓밟잖아. 우리는 보락해가지고 고함 지르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은근과 끈기가 니들만큼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쪽의 사람들 막말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쪽 사람들은 그 아주 야비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아. 심지어 우리 고민정 있잖아. 고민정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이 충성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쟤들이 얘기하는 전희경 이 정도
윤희숙, 전희경,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누구죠? 최고위원 했던 유여애, 뭐 이 정도 급으로 우리 보수에서는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게 고민정, 또 누구지? 뭐 국회의원 중에.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김남국 수준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고민정이 김남국에 대한 그 코인 조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바른말했다고. 간만에 뭐 바른말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상식적인 말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쟤도 뭐 그래도 일말에 많이도 아니고 그냥 일말에 아주 톤다운 애가 있더라고. 양심은 있구나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고민정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밀정이라 그랬대. 고밀정. 그게 현재 민주당이다. 저런 당의 당원들이, 저런 성향의 당원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공천하고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얼굴이라고 일꾼을 만드는 당한테 권력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 이미 여당도 줘봤고, 문재인 때지만 줘봤고, 그 다음에 다수당도 이재명을 세워가지고 다수당을 이끌도록 해줘봤잖아요. 180석까지 다 이제 160몇 석 남았나? 뻑하면 탈당하잖아. 완전 탈당하고. 그리고 오늘 그 돈봉투 사건 받았던 사람이 뭐 매체에 나와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이원옥인가 누구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자기가 마치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아서 검찰의 기획수사에 걸린 것처럼. 아니, 민주당 진짜 보면 내가 참 가소로운 게, 뭐 안 되면 검찰 얘기야, 검찰. 아니, 그러면 그 정도로 문제 많은 검찰 왜 니들 때는 그거를 개혁을 못했냐. 그럼 검찰이 저항해서 못했대. 무능하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니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원하는 바는 딱 북한 김정은 권력체제 정도의 그냥 독재를 바라는 거예요. 얘들은 말만 민주지, 독재 정권을, 민주의 이름을 쓴 좌파 독재 정권을 해주면 한번 칼질해가 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보면. 작은 유튜브에서도 자기하고 다른 생각,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을 실력으로도 못 이겨. 아니면 그 마음으로라도 그래도 우리 민주당인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국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다양한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에 좀 익숙해져야 돼. 우리는 겉으로라도 이런 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 유연성을 보여야 돼. 이것도 없어, 이제는. 제가 오늘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준 낮은 국정 운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보다 더 심한 윤석열을 지금 탄핵하자고 정권 출범 석 달 때부터 거리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나서는 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오늘 아침에 바이든이 프레지던트 윤을 프레지던트 룬으로 했다고 그 크레이지 퍼슨 영어에 나오거든요. 그거 했다고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우리가 전 국민들이 다시 듣기 평가를 한다. 바이든이 그때 바이든이라고 욕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가슴에 엉어리를 갖고 있다가 날렸다. 보복했다. 우리 국민을 무시했다. 정말 나는 이 자들의 이 뇌구조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프레지던트 윤을 해야 되는데 그 42년생 우리 나이로 82살 할아버지가 말이 센 거예요. 프레지던트 윤이 룬으로. 근데 룬이란 단어는 저도 찾아봤거든요. 나도 미국에 10년 공부하면서 살았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의.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 다니고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도 그 단어 거의 안 쓴대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끄집어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마치 너무 신난 듯이. 조 바이든이 그 기시다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 나도 아는 건데 그걸 프레지던트 기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사우스 코리아 컴퍼니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다는 말을 말이 새가지고 사우스 아메리칸 컨트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럭비팀이 올블랙스인데 올블랙 그 유명하거든요. 검은색으로. 제가 럭비 좋아하고 하니까 올블랙스인데 그걸 발음 잘못해가지고
블랙 앤 텐스, 이거는 옛날 아일랜드를 이렇게 짓밟았던 영국 그 폭정했던 군대인데, 그렇게 말 실수를 해서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그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했던 말을 프레지던트 룬, LOON 해놓고 쭉 꺼가지고 이게 윤이다 하고 다시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좌파들 유튜브 떠들고 봐라 윤석열이 나라 망신을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자들한테 나라를 맡겨가지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이고 좌파 정부에서 어디 감사 가고 뭐 요직에 하고 국회의원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이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민주당에 대해서 내가 더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두 번 안 하려고 지금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뭐 보지도 않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민주당 관계자들 있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제가 전당대회 나가서 3,000명 앞에서도 바른 말 했잖아요. 그때 참다 못해가 그 용기를 낸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당신들은 우리 당 수준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3,000명 앞에 맞서서 할 사람 한 명, 조대현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픔을 느끼고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분발과 각성, 통렬한 반성, 그리고 거듭남을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수도 살고 나라 전체가 궤도에 올라가서 이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이 정치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